대한민국 그 미군 부대를 갖다 보면 이렇게 전투 기상 대대라고 있습니다. 컴백 웨드 스쿼트론. 네, 기상을 갖다 하는데 컴뱃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전투 기상. 한마디로 해서 이 말 그대로 보면 그냥 기상을 갖다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전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부대겠죠. 제 607 전투 기상대대. 어, 예, 이런 부대가 있습니다. 한번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다 읽기는 뭐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계보를 갖다 보면 1994년 12월 12일 607 웨더 스쿼드론으로 이렇게 기상 대대로 이렇게 제정되었다가 이거 뭐야 2021년 6월 1일 607 컴뱃, 컴뱃이 붙습니다. 웨더 스쿼드론에서 컴뱃 전투 기상 대대로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2021년 2021년이면 문재인 정권 때 아닙니까? 자, 컴뱃 이 기후를 갖다 전투 목적으로 사용을 갖다 하겠다 그런 의미겠죠. 기지 용산기지 뭐 오산기지 뭐 이렇게 오산기지 안에 있는 미군 그 공군을 보면 제7공군이 있고 제7공군에는 이런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전투비행단 제51 그리고 아까 봤듯이 제607 항공정보대대 제607 기상대대 웨드 스케트론이 지금은 제607 컴백 웨드 스쿼드론으로 이렇게 목적이 변경되었죠. 처음에는 기상 목적으로 이렇게 어차피 군대이기 때문에 기상 목적이 뭐겠습니까? 전투 관련이겠죠. 이렇게 제607 기상대대가 결국은 컴뱃 웨더 스쿼드론으로 이렇게 그 목적이 변경이 되었다면 그 문재인 그 2021년도 그때 그렇게 되었다면 기후 전쟁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기후 조작이 전쟁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이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대처를 갖다 해야 됩니다. 즉 대한민국의 그 5천만 국민이 국가 주권자로서 5천만 국민의 그 헌법 가치와 국가 가치에 반하게 지금 이런 기후 조작 그 범죄 행위들을 가지고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한반도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가 주권자로서 반드시 그 통제를 하고 금지를 시켜야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차별적으로 캠트리 살포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떤 누구에 의해서 살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방을 갖다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그 다음에 미군 유엔사들이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5천만 국민 모르게 이런 무차별적으로 캠트리를 살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범해지고 있다면 이것은 5천만 국민을 해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5천만 국민의 그 5천만 국민 몰래 여태까지 이런 캠트를 살포를 자행하고 무차별적으로 전자기파를 갖다 조사해대고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 수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당연하게 대한민국 군대부터 시작해서 미국 군대 모조리 다 수사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그 민간 항공기들도 캠트렐 범죄에 악용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면 이게 제607 항공 우주통신대대도 있습니다. 에어 앤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 스쿼드론. 예, 우주 인공위성과 관련이 됐겠죠. 지구를 갖다 지금 이 영국, 미국 이런 할 거 없이 딥스테이트들이 지구의 우주를 갖다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우주를 장악하기 위해서 인공위성들을 갖다 그냥 전 지구를 갖다 그 저궤도 위성에다가 인공위성을 갖다 그냥 그 그물망처럼 그냥 다 배치를 갖다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영국의 뭐 원앱, 뭐 스타링크, 그 다음에 중국도 막 이게 뛰어들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예? 예, 전자기파 빔포밍 기술을 갖다 군사기술, 군사기술이 이제 사용이 되겠죠. 결국 그러다 보면 기업이 완전히 나중에는 인공지능과 결합을 해가지고 80억 인류 갖다 통제하고 학살하는 범죄 도구로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렇게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딥스테이트가 5천만 국민과 80억 인류에게 수십 년 동안 인간의 몸속에 정체불명 이물질 갖다 주입시키려고 해왔죠. 그리고 지금은 아예 대놓고 그 코로나 공포 조장을 갖다 해대면서까지 인류의 모든 존엄과 주권을 갖다 시켜야 되면서 80억 인류를 갖다 생체 전자기기로 전락시키고 그 모르모트로 전락시켜 왔죠. 결국 인간을 갖다 그냥 전자기기로 전락을 시키고 그냥 통제하고 그냥 지멋대로 그냥 부수고 파괴하고 네, 범죄 수단으로 전락을 갖다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인간에게서 존엄성과 주권이 제거되고 기본권이 제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존속할 수가 없겠죠. 예, 안 그래도 이렇게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 스쿼트론 우주 기술을 갖다 전쟁 수단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은 계속해서 전 지구를 갖다 그냥 적에도 인공위성으로 도배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기후 조작을 갖다 캠트레일 살포하고 전자기파를 조사해가지고 원하는 목적대로 기후를 조작하고 지진, 가뭄, 폭염, 학살 이런 것들을 갖다 나중에는 무차별적으로 자행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위험성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전자기파를 갖다 조사를 갖다 해대면 전자기파에 의해 가지고 전하를 띤 물질들이 다 유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에 있던 물 분자들이 다 끌려가 가지고 산소든 물 분자들은 다 끌려가 가지고 지구로 조금씩 다 지구에서 벗어나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지구를 갖다 유지하고 있던 대기 분자들이 날아가니까 대륙권이 점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면 5천만 국민과 80억 인류가 하늘을 보면 점점점 마치 하늘이 주저앉는 것처럼 구름층이
구름층이 점점 낮아지는 걸 갖다 이제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수십억 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지구가 이 딥스 악마들과 그리고 이 딥스 악마들이 지금 80억 인류에게 가하고 있는 기후 조작 범죄, 캠트레일 살포, 전자기파의 무차별적인 살포, 조사 이로 인해 가지고 그냥 지구에 있는 그 대륙권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대기 분자들이 우주로 지금 날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인류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생명체들이 그 화성처럼 그냥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불모지로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80억 인류가 합심을 해가지고 기후 조작 범죄를 갖다 완전히 원천 봉쇄를 시키고 인공위성을 갖다 앞으로 띄우는 거, 예? 과도하게 저궤도든 중궤도든 고궤도든 지구 상공에 띄워놓고 전자기파를 무분별하게 쏴대면서 이용하는 것, 그것이 무슨 목적이든 군사 목적이든 통시 목적이든 상관없이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고 억제하고 금지를 갖다 시켜야 될 지금 시기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눈을 고개를 들어가지고 한번 하늘을 보십시오. 가을 하늘이 천고마비라 해가지고 이렇게 구름이 아주 높게 떠 있어야 될 그런 하늘의 구름들이 그냥 무슨 정말로 그 하늘이 주저앉은 것처럼 산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뒷산보다 뒷산 뭐 100m도 안 되는 그런 산보다 낮게 주저앉아 있는 구름들을 갖다 간혹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현상을 갖다 평생을 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나 자주 흔하게 지금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부 기후 조작 범죄에 의해 가지고 자행된 지금 지구 멸망 징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정상 상태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벗어나면 그 지구 시스템 자체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전자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그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전류의 그 전하의 흐름, 전류, 전압, 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한도 내에서 시스템을 갖다 가동을 시켜야지 그 이상 가동시켜 버리면 그 얇은 그 반도체 속에 들어있는 얇은 그 회로들이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죠. 부품 소자들도 타버리고 뭐 다이오드 뭐 얼마 몇 암페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다이오드에다가 저항을 달아 놓지 않아 버리면 그냥 다이오드 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한계점. 한계. 이 한계를 갖다 이제 지금 5천만 국민과 80억 인류가 체감을 갖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학 문명을 갖다 발전을 갖다 시켜가지고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그 전자기력을 갖다 무차별적으로 남용했다면서 사용한 결과가 지금 인류를 갖다 자멸시키는 그런 막다른 길로 지금 몰아가고 있고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체를 갖다 다 자멸시키는 결과로 몰아가고 있고 지구 자체도 그냥 화성처럼 그 완전히 죽어버린 행성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후 관련 모든 인위적인 그 범죄 행위를 갖다 원천적으로 봉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기파의 남용을 갖다 억제를 갖다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댐, 보령댐, 뭐 용담댐, 난강댐 유역에서 인공 강우를 갖다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강우량을 갖다 인공적으로 조작하는 그런 관련된 실험인 것 같습니다. 관련 논문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그 건축, 뭐 환경 이런 관련된 이런 곳에서 이렇게 댐 관련 그 강우량을 갖다 강우량마저도 이렇게 인공적으로 인공 강우, 기후 조작 이런 범죄를 갖다 자행해가지고 기후를 갖다 조작하려 해왔다는 걸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이걸 갖다 5천만 국민과 80억 인류가 전혀 뭐 알리지도 않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댐 만들어 놓고 어디다가 이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여기 요 지역에다가 인공강우를 갖다 지역적으로 내리게 해버리면 여기 그냥 곧바로 댐에서 물이 넘쳐버리면 수몰돼 버리죠. 이쪽 지역들. 원래 댐을 다 열어놔 버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데 어떤 댐은 가다 놓고 어떤 댐은 열어놓고 서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버리면 재앙을 갖다 일으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막 자기네들이 다 댐을 만들어 놓고 어디냐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역들에게 가야 될 물을 갖다 흐르지 않게 만들어 버리면 여기 가뭄이 생기죠. 그러다가 비가 엄청 온다 하면 지멋대로 이렇게 댐을 갖다 순식간에 열어버리면 콱 순식간에 물이 그냥 쏟아져 버리면 그 동남아시아 지역 수몰돼 버리죠. 예. 흐름 자체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이런 댐 같은 게 없었던 시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면 그냥 작은 개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넘쳐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개울 같은 데 가가지고 예,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물이나 그런 뭐죠 이게 펌프 같은 것들 쭉 이렇게 박아가지고 지하수에서 물 길어 먹고 뭐 이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댐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기 시작하고 이 댐에서 이제 물을 가다 놓고 예, 물을 가다 놓고 운영을 갖다 하기 시작했죠. 물을 가다 놓고 하니까 이제 물 부족 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결국은 예, 땅 속으로 흡수돼야 될 그 물들이 막혀버리죠. 흐름이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막혀버립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다는 그 아스팔트로 도로를 갖다 다 도배를 해버리니까 땅을 통해서 이 물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되지 않으니까 그 식물들, 이 잡초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자라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땅을 정화하고 이런 역할을 갖다 이제 파괴시키는 것이죠. 결국은 아무튼 이렇게 기후 조작 범죄들이 여기저기서 도처에서 지금 민간 영역이든 그 군사 영역이든 다 지금 악용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걸 갖다 지금 5천만 국민과 80억 인류가 아주 강력하게 통제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인류는 멸종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도 결국은 멸종할 것입니다. 기후조작, 캠트레일 살포를 완전 금지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지구상에 띄우는 그 인공위성 저궤도든 뭐든 이것들 전부 금지를 갖다 시켜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지구의 그 개가 다른 그 외부 힘에 의해 가지고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결국 지구에 있는 모든 그 물질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영속적으로 지구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십억 년 동안 유지되던 지구가 그 전자기파를 갖다 남용함에 의해 가지고 그 몇십 년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대륙권이 막 하늘이 주저앉는 것처럼 막 그 구름층이 막 주저앉고 있는 그 모습을 갖다 5천만 국민과 80억 인류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급격한 그 변동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무분별한 기후조작, 전자기파 남용에 의해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지금 지구, 인류 멸종이 아니라 지구 생명체 멸종, 지구 멸종의 지금 길에 들어서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7일입니다. 지금 7월 27일 지금 저녁 8시경 이 날씨 정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 막죠. 전국적으로 이게 다 막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전주가 8시경 갱신한 그 기온은 31.2도고 8시 30분경은 30.5도입니다. 전주의 주변 온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주변 보면 32.3, 33.9 전주보다 높은 온도를 갖다 보이는 도시들이 있죠. 짝. 자, 전주 주변 군산이 8시경에 30.6 부안이 26.7이었는데 딱 봅시다. 군산 갑자기 군산이 비가 옵니다. 30.6에서 3도가 비가 오면서 떨어집니다. 27.6 부안 비가 오는데 떨어지지 않죠. 26.7, 26.8, 27.6 다른 지역은 비가 안 옵니다. 이렇게 8시 30분경 예, 전부 비가 안 오죠. 전국이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여기 군산에 비가 옵니다. 부안도 비가 옵니다. 예, 군산에 비가 옵니다.
군산에는 미군 기지가 있죠. 지금도 요 근방에 레이더 부대가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군복무를 했을 때 군산과 부안에는 그 35사단 그 레이더 기지가 있었거든요. 지금 뭐 35사단을 갖다 어디로 이전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제대로 확인을 갖다 하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군산의 레이더 기지 중에서 뭐 오이도 기지, 부안에 또 기지 해서 6기지를 갖다 35사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갖다 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기지.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그 레이더 기지 옆에는 또 미군 기지 이렇게 군산에 있고요. 그래가지고 자 그 서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있잖아 그 한국군이랑 그 미국군이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칠 일이 있었습니다. 1992년도에 제가 군복무를 할 때 그 레이더 기지에서 그 군복무를 하는 그 사병들이나 그 하사관들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주는 그런 경험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예, 군산에 미군 기지가 있고 예, 오산에 또 미군 기지 있죠. 어디냐 오산이 오산 경기도에 예. 예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전시작전권이 거의 미군이 거의 주축이 돼서 운영하는 유엔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영토는 사실상 그 미군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거의 통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 동안 그 아주 심각하게 무차별적으로 캠트레일이 살포되고 있어도 어, 한국군을 비롯해서 미군에서 어떠한 그 조치가 정당한 조치, 적절한 조치가 전혀 없었죠. 예, 매일매일 그 날씨는 그 흐리고 하늘은 완전히 캠트레일로 도배돼 가지고 우중충하고 그리고 발광 현상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오염물질, 공해물질, 중금속들이 이렇게 막 땅에 캠트레일 물질들이 막 살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그 뭐냐, 그 핵폐기물들 갖다 비행기에 탑재해가지고 날아가면서 대한민국에다 이렇게 다 캠트레일 뿌리듯이 살포를 갖다 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왔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이렇게 방사능 측정을 해보면 일본의 그 후쿠시마 그 핵사고 난 그 지역보다 이게 대한민국 그 지역이 훨씬 더 높은 그 방사능 수치가 측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여기 북한의 그 어디냐 그 개성 옆에 그 평산인가 어딘가에서 그, 그 핵폐기물을 갖다 이렇게 무단 방류를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강화도까지 와가지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그 물과 그 육지 이를 갖다 지금 오염시키고 있죠. 예. 그것은 이제 드러난 팩트니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중국이랑 북한은 사실상 무슨 핵을 갖다 핵 폐기물을 갖다 아주 일본처럼 뭐 이렇게 어,
일본처럼 환경을 갖다 고려하면서 처리를 갖다 하는 그런 인식이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류를 해버립니다. 서해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심각하게 오염되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 예, 오래전부터 어, 캠트레일 살포를 갖다 이게 대한민국 국군과 그 미군이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방을 갖다 책임지는데 그런데도 이게 전혀 그 캠트레일 살포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 범죄 행위를 갖다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자행되고 있던 그 딥스테이트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어, 많이 그 딥스테이트와 관련된 그 내란 범죄자들이 이렇게 넘쳐난다고 간주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캠트레일 살포를 갖다 막기 위해서 캠트레일 범죄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운행되는 모든 항공기 어, 군용 항공기든 민간 항공기든 모두 다 이착륙 시에 캠트레일 살포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가 자행되는지 어, 검사하고 조사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갖다 만들어야 한다고 제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 전 지구를 갖다 뒤덮고 있는 캠트레일을 갖다 어디서 지금 제조해가지고 그리고 또 어디서 연구하고 어디서 또 유통시키고 있는지 이것은 금방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 어, 유통을 시키려면 거대한 배를 통해서 유통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항공기 거대한 수송기를 갖다 사용해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겠죠. 그럴 때 국가 간의 그런 조사나 이런 걸 갖다 아주 손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그 있는 있는 곳이 바로 미군이죠. 전 세계를 갖다 장악하고 있는 미군이 그 항공모함이나 그 거대 수송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 캠트레일 갖다 싣고 와가지고 이걸 갖다 한국에다 또 배포를 하면 꼭 거기서 또 받아가지고 이제 살포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 그 미군의 그 항공모함 이런 것들 이 항공모함이 대한민국 영토에 진입할 시에 그 미군 그 항공모함에 대한 그 기본적인 조사나 수사 이 조치를 갖다 그 80억 인류의 그 생명과 존엄과 주권과 지구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마땅한 조치를 갖다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 부정선거 내란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자행되었잖아요. 원래 그 DNA 그 유전자 검사할 때 그 확률 유전자 검사가 틀릴 확률이 한 10만 분의 1 정도가 됩니다. DNA 조사를 했는데 친자 조사를 했는데 그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별이 나면 이게 틀릴 확률이 10만 분의 1이에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 유전자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유전자가 그 자기
그 자식이나 이런 친자 검사를 할 때 유전자가 친자가 아니라는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갖다 법원에서는 증거로 채택을 하잖아요. 확률이지 않습니까? 10만 분의 1.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확률이 어떻습니까? 그 수백 개의 그 선거구에서 사전 투표와 그 본투표 간의 그 심각한 그 통계적 그 불일치가 발생했죠. 검증을 해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동일 집단이 동일 선거구에서 선거를 한 결과가 아니다. 이런 통계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거의 수백 군데, 거의 전부 다. 한 군데에서 그 통계 검증을 해보면 이것이 이 통계 검증이 틀릴 확률이 한 100만 분의 1 정도가 됩니다. 100만 분의 1에서 수천만 분의 1, 수억 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군데가 아니라 수백 군데 그 선거구 258개인가 257개 선거구에서 이제 이걸 또 선거구를 나눠가지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천 군데에서 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확률은 거의 뭐 우주가 몇 번을 갖다 뭐 멸망하고 그렇게 돼도 나오지 않을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라는 그 진실을 갖다 그 5천만 국민과 누구에게도 심증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확증을 갖다 시킬 수 있는 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법원에서 이런 그 통계 검증을 또 완전히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그냥 통계 검증 얘기도 못하게 했죠. 그거 예, 완전히 그 문제는 이 판사가 이 사람 새끼들이 아닙니다. 이게 그 악마 새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5천만 국민이 국가 주권자로서 자기들의 이 국가를 갖다 지켜내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 가지고 부정선거 내란 범죄 척결을 외쳤고 그마저도 전부 다 그 정치 생양아치들과 언론의 탈을 쓴 악마들이 국민의 그 명령과 목소리를 갖다 완전히 차단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론의 탈을 쓴 그 악마들이 그 언론의 탈을 쓴 악마들이 5천만 국민의 판단과 명령과 목소리를 갖다 전부 다 그냥 배제시키고 언론에다가는 자기들의 그 사기 조작 자료를 갖다 계속해서 기사로 도배를 갖다 시키는 것입니다. 예, 정말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언론에 나온 그 모든 그 사기 조작 그 기사들이 5천만 국민 국가 주권자인 5천만 국민이 내린 그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갖다 완전히 묵살하고 반하는 내란 범죄 행위죠. 그걸 갖다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그 사기 조작 그 정보를 갖다 계속해서 5천만 국민에게 노출을 시키고 전 세계에 노출을 갖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 범죄 행위죠. 언론을 갖다 가장한 그 악마들입니다. 악마 이게. 예. 지금 대한민국의 그
언론이 아니죠. 그냥 언론에 탈을 쓴 그 악마들. 그렇죠. 이 대한민국 그 5천만 국민의 그 주권을 갖다 부정선거과 내란 범죄로 강탈하기 위해서 어, 어떤 그 범죄들이 자행되었는지 지금 5천만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어, 개판사들 법복을 입고 온갖 그 부정선거 내란 범죄부터 시작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극악한 범죄를 자행해온 그 개판사 악마들, 그리고 성관이 악마, 헌재의 악마, 그리고 범죄 소굴로 전락한 국회를 장악한 악마들, 정치 생명아치 악마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경찰 조직을 갖다 장악한 그, 그 악마들. 이 국가가 과연 북한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북한에 선거할 때 그, 그 보여주기식 그냥 선거지 않습니까? 한국도 이미 그냥 보여주기식 선거일 뿐이지 이게 완전히 그냥 5천만 국민의 선택과 결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 부정선거 내란 범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그 5천만 국민의 그 명령과 목소리를 갖다 결국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받들어서 부정선거 내란 범죄 척결을 위해 가지고 5천만 국민이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계엄 선포를 갖다 윤 대통령이 했죠. 그리고 나서 몇 군데를 갖다 얼마 되지도 않는 군사를 갖다 동원해가지고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몇 시간 되지도 않았죠. 선관위에다가 300명 정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국회 범죄 소굴로 전락한 그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를 갖다 무차별적으로 자행하고 방관해온 국회 그 범죄 소굴로 전락한 국회 가짜들로 그득한 거기다 또 보냈죠. 그리고 언론의 탈을 쓰고 5천만 국민의 주권을 갖다 무차별적으로 강탈하는데 크게 공범 짓을 갖다 해온 그 언론의 탈을 쓴 악마들도 윤 대통령이 주지를 갖다 했습니다. 네. 이 국가가 온전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유지되려면 지금 부정선거 국가 내란 범죄를 갖다 자행한 이런 극악무도한 그 범죄 세력들을 갖다 그 일제 소탕을 갖다 해야 됩니다. 이게 제2의 건국 과정을 갖다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 내란 범죄 척결과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2024년 12월 3일에 계엄을 갖다 선포를 했죠. 그리고 국회를 장악한 그 범죄 소굴에서 국회의원도 아닌 자들이 국회의원인 양 계엄을 갖다 해제를 갖다 그냥 국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계엄을 갖다 해제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몇 시간 되지도 않고
계엄을 갖다 윤 대통령이 해제하는 모양새를 갖다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2025년 경 4월경인가? 그때 윤 대통령을 갖다 불법적으로 반국가적으로 반주권적으로 불법 탄핵시키고 나서 또 불법에 원인해서 6.3 대선을 갖다 또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황교안이 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서 수년 동안 애써오면서 또 6.3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그때 이 언론 선관위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갖다 하는 그런 기관들이 아예 작당을 하고 황교안을 갖다 배제를 갖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냥 여론조사 할 때도 황교안을 갖다 배제시키고 여론조사를 하고, 아니 헌법에 명시된 대로 공정한 그 선거를 갖다 보장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그 선관위에서 아예 그런 중대한 선거 범죄는 아예 그냥 눈 감아줬죠. 아니면 가네들이 선관위가 주도해서 그런 짓을 갖다 했는지, 그건 5천만 국민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는 이 전 과정을 갖다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황교안 대통령 출마자에 대한 여론조사 배제시키지 말라고 관리 감독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갖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묵살을 했죠. 직권을 남용하면서 직무를 유기하면서 묵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관계자가 공무원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런 여론조사 할 때 통신회사에서 무슨 정보를 갖다 해가지고 통신회사가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갖다 하는 데이터가 제공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했었죠. 그리고 제가 그런 걸 갖다 5천만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이 안 돼 가지고 갑자기 SK텔레콤 해킹 사고라 해가지고 이제 막 발표가 되었죠. 통신회사가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 인지를 하고 난 그 순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SK텔레콤에 대한 해킹 사고가 있었다, 이런 기사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갖다 보니까 뭐죠? 통신회사의 서버가 있는데 A 서버, B 서버, C 서버 뭐 이렇게 중요한 정보는 중요하니까 코어를 갖다 담당하는 서버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A는 인터넷망과 연결된 서버. 그런데 이 서버를 갖다 외부에서 어떻게 접속을 했냐, 침투를 했냐 하면 그냥 뭐 해킹을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접속을 한 것입니다. 마치 접속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통신회사에서 아예 그냥 내부자가
해킹 조직과 연관돼 가지고 이 통신회사의 그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완전히 그냥 열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다 5천만 국민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게 해킹인가 아니면 공범들이 행한 그 범죄 행위인가를 갖다 잘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해킹이라고 하니까 해킹이라고 간주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A 서버에 통신회사의 A 서버에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에 평문으로 사람들이 눈으로 봐서 읽을 수 있게 무슨 패스워드 정보와 이런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A 서버에 접근해가지고 B 서버에 접근하고 B 서버에서도 똑같이 국민들의 5천만 국민들의 중요한 그 통신 정보가 있는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패스워드랑 그 접근 정보들이 또 평문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곧바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 유심 정보 같은 것들 아니면 그 휴대폰 물리적 식별 정보 뭐 이런 것들에 다 접근을 갖다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통신회사를 갖다 조사한 그 사람들은 이 서버의 로그 기록에 로그에 이걸 갖다 해킹한 기록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게 당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로그 정보가 다 삭제가 되었으면 당연하게 그냥 이것은 증거 인멸을 갖다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황 증거들이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로그 기록이 삭제가 됐는데 그 해킹을 갖다 해가지고 유심 정보를 비롯해서 중요 정보를 갖다 중요 정보에 대한 그 접근을 갖다 했는지 해킹을 했는지 이런 로그 기록이 안 남아 있어 가지고 뭐 개인정보가 탈취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갖다 해가지고 그들이 자기네들은 판단할 수 없다. 이 개인정보가 탈취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정황을 보면 그 로그 기록이 삭제된 걸 딱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날 계엄을 갖다 선포를 했는데 그 12월 3일까지의 로그 정보는 삭제가 돼 있었는데 그 다음 12월 4일부터는 로그 정보가 남아 있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다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사를 갖다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연하게 지금 이 통신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갖다 서버에 접근해 가지고 통신회사가 관리하는 그 5천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갖다 해킹하는 조직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로그 삭제만을 갖다 전담하는 조직이 있었다. 따로 분리해서 조직 관리를 갖다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 한번 제가 그래가지고 구글을 검색을 해봤더니 본인의 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맞다. 이렇게 구글에서 얘기를 갖다 하더라고요. 구글 뭐죠 그게? AI인가? 구글 AI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아주 정황 증거가 그렇다면 명백하게 그 해커가 부정선거 내란 범죄를 갖다 범하기 위해서 한 조직은 개인정보를 갖다 탈취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조직은
그 개인정보를 갖다 5천만 국민의 개인정보, 통신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나가면 그 로그 삭제를 갖다 전담하는 그 공범들이 로그를 갖다 계속해서 삭제를 갖다 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갖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조직을 갖다 분업해 가지고 관리를 했다. 그렇게 봐야 한다. 이렇게 그 AI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정황상 맞죠? 그렇다면 12월 3일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갖다 선포하고 선관위에 어디를 갖다 털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그 선관위 연수원 그 외국인 선관위 연수원에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거주 시설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스카이데일리에 의하면 그리고 여러 정황에 의하면 그 부정선거 내란 범죄에 가담한 그 해커 조직들이 있었고 90여 명에 달하는 그런 부정선거 내란 범죄에 관련된 그 외국인들을 갖다 이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다 현재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어떤 세력들은 부정을 갖다 하고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그러고 있지만 정황상 이 12월 3일까지 이 선관위 연수원 외국인 그 거주 지역에서 계속해서 부정선거 내란 범죄 행위가 자행되었다면 이들이 로그 기록을 갖다 삭제하는 그 부정선거 통신회사의 그 해킹 로그 기록 통신회사의 해킹 로그 기록을 갖다 삭제하는 일을 갖다 삭제하는 일도 수행하고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런 인과관계나 이런 논리관계를 따져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갖다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판단이 그 AI 같은 곳에다가 그 물어보면 이제 그런 판단은 아주 정상적으로 논리적인 판단이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국가 내란범죄 척결을 위해 2024년 12월 3일 날 계엄군을 갖다 약 600여 명 정도 동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범죄 소굴로 전락한 국회에다가 300여 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선관위 쪽에다가 또 300여 명을 갖다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계엄군이 몇 시간 되지 않는 그 과정에서 뭔가를 갖다 유의미한 행위를 갖다 했다고 간주할 수가 있죠. 지금 사정을 보면 12월 3일을 갖다 기준으로 그 통신회사의 SK텔레콤 통신회사의 그 로그 기록을 보면 해킹 로그 기록을 보면 12월 3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로그 기록이 말소된 것처럼 전혀 없는데 12월 4일부터는 있다고 합니다. 그 뭐 유심 정보든 무슨 이렇게
5천만 국민의 통신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에 그 접근한 그 해킹 기록들이 해킹 로그 기록들이 12월 3일을 갖다 기점으로 완전히 너무나 그냥 뚜렷하게 분별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그렇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금방 생각을 할 수 있죠. 해킹 통신회사 해킹을 하는 그 조직들이 업무를 갖다 분담을 해가지고 5천만 국민의 통신 그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나면, 이런 탈취하는 조직이 있고, 탈취하고 나면 다른 조직들이 깨끗하게 이런 해킹을 한 그 로그 기록들을 갖다 삭제하는 조직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이 로그 기록 삭제하는 조직이 12월 3일 날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로 그 선관위 그 수원 그 외국인 주거 시설인가 뭔가에서 부정선거과 내란 범죄를 갖다 행하던 그런 외국인들이 잡혀갔고, 그리고 그 그자들이 더 이상 그 자기들이 행하던 그 통신회사 해킹 로그 기록 삭제 일을 갖다 행하던 그런 조직들이 잡혀가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12월 3일 날까지는 이렇게 로그 기록 삭제, 로그 기록 해킹했던 로그 기록이 12월 3일까지는 이렇게 삭제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12월 4일부터는 이 로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킹을 했는데 이 로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해킹을 했는데 12월 4일부터는 로그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 말은 로그 기록 삭제를 갖다 그 전담하던 그 범죄 조직들이 그 계엄군에 의해 가지고 어딘가로 잡혀갔다, 이런 그 스카이 데일리의 언론 기사에 무게를 갖다 진실이라는 무게를 갖다 실어주고 있죠. 예,